만약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가 어디냐는 질문을 받는다면 여러분의 답변은 매우 다양할 겁니다. 첫 번째 추측은 아테네나 로마일 수도 있고 고대 이집트 어딘가일 수도 있겠죠. 모두 그럴듯한 추측이지만 가장 오래된 것으로 친다면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에서 8km밖에 되지 않는 곳에서 최근 발견된 9,000년 된 정착촌인 이스라엘 모차를 따라올 곳이 없습니다. 많은 위대한 발견이 그렇듯이 이 대단한 발견도 사막의 고속도로를 내는 공사 과정에서 우연히 시작되었습니다. 이 지역은 코요테가 출몰하고 귀신이 나올 것 같은 호텔들이 질비한 음산하고 버려진 도로라기보다는 번화한 예루살렘 대도시 지역의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해 신축된 고속도로 나들목입니다. 이스라엘 국가 교통 기반 시설 회사의 근로자들은 새 도로를 인근 고속도로로 연결하는 터널망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이 장소를 발견했고 이를 이스라엘 고대 유물 관리국에 알렸습니다. 하마터면 지난 10년간 가장 중요한 고고학적 발견 중 하나를 도로로 덮어버릴 뻔했던 거죠. 사람들은 수만 년 동안 중동에 거주해 왔는데 이는 유럽, 동아시아나 아메리카에 도착하기 훨씬 전이었죠. 하지만 최근까지도 이스라엘의 그 지역에 주요 선사시대 정착지가 있었다는 증거는 없었습니다. 이 지역에 농경사회가 존재했다는 증거뿐만 아니라 인구가 3,000명에 달했던 석기 시대로서는 대도시와 같은 곳이었을 겁니다. 이곳은 부근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유적지는 아니지만 거의 사람이 살지 않던 곳에서 주요 도시를 찾을 것이라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 발견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마이애미 해안에서 아틀란티스를 발견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대단한 일이겠죠? 좀 극단적인 예일 수는 있지만요. 그 지역의 사람들이 살았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수천 년 전에 이미 복잡한 사회를 갖추고 있었다는 것은 엄청난 발견입니다. 실제로 연구원들에게는 이것이 너무나 대단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발굴 현장에서 일하는 한 전문가는 그것을 고고하게 빅뱅과 맞먹는다고 했을 정도입니다. 잠깐만요. 여러분 중 몇몇은 그건 좀 과한 거 아닐까요? 라고 할지도 몰라요. 그저 석기시대 움막일 뿐인데 아직 그렇게 흥분할 만한 일은 아니죠. 무슨 도로, 신전, 자개로 만든 장신구를 발견한 것도 아니잖아요. 자, 의심 많은 분들, 이 잊혀진 도시의 거주자들은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것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석기시대나 선사시대 같은 단어는 털이 많은 네안데르탈인들이 메머드를 향해 창을 던지고 동굴에서 잠자는 것을 떠올리게 할 수도 있지만 이 고대 이스라엘인들은 그것보다 훨씬 더 진보했었습니다. 도시의 주민들은 문자 언어가 발명되기 수천 년 전에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부한 문화와 종교 체계를 가진 복잡한 사회를 형성했습니다. 정착지는 몇 개의 움막이라기보다는 집과 장터에서 신전과 무덤까지 모든 것을 포함한 수백 개의 돌과 석고 건물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건물에는 원시적인 형태의 단열 및 방수 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증거도 있습니다. 이것만으로 그렇게 인상적이지 않다면 많은 집들이 사전 계획된 격자형 도로와 골목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많은 고대 제국들의 경우보다 훨씬 뛰어난 도시 계획을 보여주죠. 고고학자들에게 이것은 스톤헨지가 건설되기 수천 년 전에 복잡한 정부 체계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이 유적에서 무엇이 발견됐을까요? 이미 다양한 재료로 만들어진 보석과 도구를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는데 그중 대부분은 이스라엘 지역에서 자연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재료입니다. 보석과 장식 모두에 사용된 돌의 일부가 확인되기를 아직 기다리고 있는 중이지만 자개와 흑요석 같은 재료가 존재했다는 것은 이 도시가 무역의 중심지로서 오늘날 터키에까지 이르는 멀리 떨어진 지역의 사람들과 물건을 교환했음을 시사합니다. 평일에 슈퍼마켓으로 차를 몰고 가는 일이 귀찮게 여겨지거든 말이 가축화되기 몇 천 년 전에 1000km가 넘는 사막을 건너고 산을 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유적지가 현대 예루살렘과 가까웠음에도 불구하고 잊혀진 이 도시의 유물들은 놀라울 정도로 잘 보존되어 있어서 고고학자들은 어떠한 문자 기록도 남기지 않은 사회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발굴된 유물 중에는 도자기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작은 인간과 동물 조각상 등과 같은 다양한 도예품이 있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이들 중 다수가 의식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었다고 믿고 있는데
아마도 어떤 종류의 신이나 영혼을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사항은 도시 주택가 곳곳에 산재해 있는 수많은 매장지의 내용물들입니다. 이집트 파라오나 바이킹 습격자들의 무덤과는 달리 다양한 도구와 귀중품들이 매장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곳에 살았던 사람들이 그들만의 전통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믿음을 뒷받침합니다. 예술품과 보석 외에도 도끼나 화살촉과 같은 다양한 석기, 청동 무기와 도구, 다양한 모양 및 크기의 칼과 농기구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도시 곳곳에서 발견된 창고와 곡식 저장고의 내용물이 놀랍도록 잘 보존된 덕분에 이 사람들이 무엇을 먹었는지도 잘 알 수 있는데요. 전례 없이 엄청난 양의 화석화된 렌틸콩 씨앗이 발견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역 사람들은 병아리 콩과 양고기 그리고 가끔 사냥한 동물들을 먹고 살았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또 배가 고파지기 시작하네요. 이야기 끝나자마자 점심을 먹어야 될 것 같네요. 근처에 혹시 양고기와 병아리 콩 요리를 파는 곳이 있을까요? 그건 그렇고 음식의 안정적인 공급원은 복잡한 사회를 유지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했습니다. 근처에서 발견된 동물 뼈들은 연구자들을 이 도시의 첫 번째 거주자들이 약 10,000년 전에 이 지역에 도착한 수렵 채집가라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수세기가 지나면서 그들은 점차 유목 생활과 떠돌이 동물에 의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1000년도 안 되는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이 작은 사냥꾼 부족 마을은 번화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초기 정착민들이 어떻게 도시를 유지할 수 있었는가에 관해서는 지리적인 도움이 컸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동을 생각할 때 불모지나 텅 빈 사막을 떠올리죠. 이스라엘에도 사막이 많지만 내륙의 수로는 풍부해서 그 주변에 사회가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믿을 만한 수자원은 그들의 사회가 수렵 채취에서 농경으로 전환하여 안정적인 식량원을 확보하게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덕분에 도시가 최대한으로 커지고 더 먼 곳에서 거래를 시작했기 때문에 몇백 년 동안의 황금기를 누리게 됐다고 합니다. 고고학자들이 이 선사시대 정착지에서의 생활을 놀랄 정도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긴 하지만 우린 아직도 그곳에 살았던 사람들에 대해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어떤 언어를 사용했는지, 종교체계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심지어 그들이 스스로를 뭐라고 불렀는지도 모르죠. 어떤 역사나 전설이 구전으로 전해졌을지도 모르지만 9,0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 이야기들은 수세기에 걸쳐 사라졌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곳을 연구함으로써 초기 인류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 이 도시가 그렇게 오랫동안 숨겨져 있을 수 있었다면 또 다른 어떤 것들이 아직도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을지 상상해 보세요. 발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이스라엘 당국은 최근 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도난당한 마스크를 되찾았습니다. 이 섬뜩한 유물은 남쪽으로 약 30km 떨어진 헤브론시 근처에 있는 유적지에서 유래했는데 이 고대 암석 마스크는 매우 흥미로운 여정을 경험했습니다. 마스크는 2018년 초 도굴당했고 도굴꾼들은 암시장에서 이것을 판매하려고 했습니다. 이 불법 매매는 이스라엘 고대 유물 도굴 방지대에 보고되었는데 이들은 이와 같은 무단 발굴을 조사하는 특별 대책반입니다. 간단하지만 철저한 조사 후에 도굴 방지대는 도굴꾼을 체포했고 이상한 모습의 귀중한 유물을 되찾았습니다. 마스크 자체는 광택이 나는 석회암으로 조각되었는데 치아, 광대뼈 등의 미세한 디테일이 새겨져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이것이 15개밖에 없는 이런 종류의 마스크 중 하나로 9,000년 전 이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의 믿음 체계에 필수적인 역할을 했으며 위대한 조상들의 모습을 닮도록 조각되었을지도 모른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 마스크 발견의 긍정적인 측면은 그것을 되찾았다는 사실뿐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유사한 유물들처럼 개인 소장품으로 머물러 있지 않고 그것을 만든 사람들에 대해 조금 더 알고 싶어하는 고고학자들의 연구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야외에 나갈 일이 있을 때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라도 주변에 있는 물건들에 주목하세요. 평범해 보이는 돌무더기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역사의 신비를 밝혀내는 열쇠일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그저 돌무더기일 수도 있고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삽을 들고 인디아나 존스 모자를 쓰고 탐험을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드나요?
탐험가 여러분,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사라진 문명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항상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이 비디오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주고 친구들과 공유하고, 아직 구독하지 않았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밝은 면에 머물면서 더 많은 흥미로운 영상을 즐기세요. 꼭이요.